증권사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지만 돈 버는 거는 증권사들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 돈 버는 회사를 사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뉴스는 돈이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뉴돈 류순열입니다. 날씨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시장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시장 빠르게 점검하고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K증시혁명의 저자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시장이 아주 뭐 죽을 맛입니다. 야, 정말 이거 주가 창을 열어보기 겁이 날 정도인데요. 네. 지금 뭐 우리는 펀더멘털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좋지 않습니까? 네. 실적 반도체 중심으로. 아직 그렇죠. 왜 이렇게 한국 증시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급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에요. 저희가 이제 한 2, 3주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애플의 팀 쿡이 뭐 반도체 가격이 여기까지 온 게 100년 만에 대홍수다. 이 네. 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네. 그 시점부터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때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공교롭게도 메타에서 지금 자기들 이제 캐파가 남아 도니까 임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반도체 정점론이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기름을 분 데가 있죠. 모건 스탠리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라는 전략가가 이제는 반도체 가격 차익 실현하고 딴 데로 가라. 컨슈머 소비재 쪽으로 가라.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런 이제 톤들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톱다운 뷰하고 바텀업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섹터 애널리스트가 보는 뷰하고는 지금 충돌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우리가 선행 지표거든요. 주가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리도 위축되고 덜 쓰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경계할 부분까지 좀 왔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나왔습니다. 엄청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엄청 잘 나왔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29일인가요? 이제 실적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에 보니까 조금 변화가 조금 심상치 않은 변화가 하이닉스 쪽에 좀 있어요. 뭐냐면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익을 좀 깎았어요. 잠정 실적도 우리 생각보다 좀 하회할 거다라고 예. 했고 27년 8년 숫자도 조금 안 좋게 좀 톤다운을 했고 그리고 BNK 증권은 그 전에도 뭐 SK 하이닉스를 이제 중립으로 진드가 일찌감치 이렇게 뭐 그 꺾었던 그런 증권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7년 특히 28년의 숫자를 영업이익 전망치를 거의 뭐 컨센서스의 뭐 절반 정도 근처로 지금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SK 하이닉스의 컨센서스 수치가 이제는 뭐 26년, 7년까지는 늘어나는 거 알겠는데 이제 28년부터는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좀 급브레이크가 걸린 게 좀 제일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중동 쪽에서 이게 뭐 지금 계속 노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파도 지금 곁들여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다. 상당히 걱정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피크아웃 전망 네. 그리고 중동 불안이 다시 불이 붙으면서 네. 두 가지가 이제 주가를 끌어내렸다. 네네. 자, 그러면 이게 반도체가 좀 이 전망의 기조가 좀 바뀐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반도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는 쪽은 범용 D램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AI 메모리, HBM이죠. HBM. 예, 그쪽에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가격 우리 협상력이 이제 낮아질 거다. 그리고 가격이 이제 꼭지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HBM 쪽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HBM4로 가기 때문에 HBM3, 2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건 이제 확실한 거고 그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범용 D램의 가격이 이제 거기서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현장에서는 3분기 지금 범용 D램의 가격 인상률이 거의 뭐 그래도 한 15%대에서 20%그 정도는 지금 다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그 정도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못 올리고 한 자릿수로 내려가느냐? 한 자릿수로 내려간다고 하면 조금
이제 여파가 좀 클 겁니다. 예, 그걸 좀 봐줘야 되는 게 있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우리가 3분기에 있을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 후퇴할 거냐, 그걸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전망과 중동 불안과 이런 것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럼 근데 이게 좀 추세적으로 그렇게 꺾여서 계속 갈지, 아니면 이제 이 반도체 산업 전망, 그 펀더멘털은 계속 그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탄탄하게, 저는 뭐 견조하게. 사이클 자체가 네. 무너진다라고 보지 않아요. 주가는 지금 이제 무너져 있는 느낌으로 지금 보입니다만은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현금 20-30% 제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얘기들을 이제 드렸었는데 이제 현금을 쓸 때가 이제 드디어 왔다라는 거고, 그걸 n분의 1로 한번 몰빵이 아니고 n분의 1로 들어가는데 뭐 5%씩 들어갈 거냐 10%씩 들어갈 거냐, 그거 이제 각자의 계획대로 분할 매수하되 반도체 경우는 너무 급하게 이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주가가 급락할 때가 이제 매수 기회는 된다는 네, 말씀이죠. 저는 기회는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일단 주가는 부러져 있습니다만은 보시면 그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이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들을 보시면 상당히 위쪽에 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숫자를 한번 이제 펼쳐 보겠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들을 지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목표 주가 대비 현재 주가랑 이렇게 따져서 괴류를 했는데, 이게 지난 금요일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80%, 하이닉스 63%인데 오늘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 괴류율이 대비 더 10% 벌어졌겠네. 정도 더 떨어졌다고 벌어졌죠. 보면 뭐 삼성전자는 90%, 하이닉스는 뭐 70%가 넘어간 이런 이제 괴리율입니다. 예. 저거를 뭐 다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게 뭐 반만 생각하더라도 반등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 이런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PER, 왜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10배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전략하는 사람들이 10배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뭐 10,000, 11,000, 12,000 막 불렀었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그렇지 않을 거다. PER로 보면 안 된다. 이 얘기들을 계속 이제 해왔던 거고, 뭘로 그럼 봐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26년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때 말고 27년도도 조금 그 모멘텀이 남았을 때니까 저 쭉 떨어져 가지고 28년, 9년 그 뒤에 올 수 있는 진짜 정상화됐을 때 우리가 계속 영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ROE를 보고 적정한 이제 그 PBR을 구해야 된다, 그런 건데, 오른쪽 차트에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 회사들을 이렇게 넣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다 그 빅테크들이 이제 몰려 있죠. 네. 근데 왼쪽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메모리 업체들입니다. 메모리 업체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26년, 7년의 ROE 대비해서 저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할인을 받는 건데,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근처에 ROE 때에 적정 PBR 때에 다 뭉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전히 반도체가 사이클이 없다라고 했던 그런 주장들을 네. 시장에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저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PER도 뭐 물론 낮아져는 있습니다만 PER 가지고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러면 가격이 여기서 막혀, 그러면 또 가격이 좀 밀릴 수도 있어라는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3년, 5년 후에 그러면 유지될 수 있는 ROE가 어디야라는 걸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싶은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적정 PBR 선은 1.8에서 한 2.0 선은 이제 저희가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안 가 있거든요. 우리 시장은 지금 오늘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1.5대로 코스피가 내려와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최소한 1.8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뭐 다시 전고점 부분인 PBR 전고점입니다. 2.0까지는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시간만 있다고 하면 저점 매수를 내려가면서 하고 조금 회복되면서도 한다고 하면은 뭐 괜찮은 타이밍에 지금 진입하는 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 네. 이 2.0까지 갔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최근에 갔었죠. 최근에 아주 간 예, 6월 18일에서 어. 6월 22일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음. 그래서 오른쪽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사상 최고치가 요때 우리가 PBR이 갔었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지금 1.57배인데 PBR 기준으로 아마 뭐 오늘 이제 종가 나오고 보면 거의 1.5 초반이나 1.5도 깨졌을 수도 있겠네요. 한 1.8까지는 회복을 할 거다. 네. 오징어 게임에 비유를 했어요. 네. 그냥 핫하면서도 위험하다고 본 거죠. 위험하죠. 오징어 게임은 그 드라마가 보면 한 사람만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예, 예. 이제 한국 증시는 반도체 쏠림도 심하고 또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고. 변동성이 너무 커요. 제가 근데- 지금 그림 하나 지금 띄워놨는데 말이죠.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평생에 볼 거를 지금 뭐 금년에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반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또 오늘도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좀 봐야 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제 증시 전문가가 이제 뭐 유튜브에서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레버리지 ETF가 뭐 변동성이 큰 거, 시장에 별 영향 없고 중립적이다. 기본이 없는 저는 그 코멘트라고 생각해요. 변동성이 높아지면요, 민감도가 높아져서 우리 나라의 베타가 커집니다. 베타가 숫자적으로 커져요. 우리가 1.2, 1.3이었던 나라에서 지금은 거의 2가 넘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희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EWY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ETF, 그 베타를 보세요. 거의 3에 가깝습니다. 베타가 커진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일상이 돼버린 시장 안정장치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거죠. AI 쪽에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시장을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 앞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던 건데 거기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탈이 났어요. 탈이 났어요. 오늘 지금 종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SK하이닉스 특히 오늘 뭐 원주 보통주 가격도 10몇 %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변동성도 있고 또 2배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의 복리 효과까지 한다면 상당히 지금 아플 거예요. 레버리지 ETF 산 투자자들은 거의 뭐 원금이 녹았겠네요. 초주금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게 상장하기 직전에 5월 26일자죠. 기준가가 2만 원에서 출발한 겁니다. 네, 예. 오늘 종가가 얼마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15,000원 하회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나마 많이 올라갔다가 네. 떨어진 거예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100% 넘게 올라갔다가 그 뒤로 지금 뭐 한 20-30% 마이너스가 아, 되는. 100%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떨어진.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100% 쪽에서 올라갔을 때 잡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아웃됐죠. 원금이 예. 없겠네요. 예, 그렇죠. 거의. 예, 없죠. 예. 야, 그런 상황이 이거 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지금 위험한데 눈 뜨고 그냥 코베이는 부분적인 느낌일 것 같은데. 네. 그냥 부분적인 뭐 임시 방편으로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 뜯어고치고 가려는 이런 생각이 지금 이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 여기서 뭔가 저희 발생되는 레버리지 부작용. ETF가 한국 증시를 아주 위험하게 만들었네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놈의 쏠림 때문에 그래요. 거래대금 보세요. 보시면 ETF의 거래대금이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이게 MTS 같은 거 깔아놓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시장 거래대금 상위 10위 읽어보시면 10개 중에 5개가 다 ETF예요. 그 중에 거의 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ETF입니다. 예, 그쪽으로 다 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이 완전히 이렇게 자유낙하 형식으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엄청난 뭔가 피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계적으로 또 시장을 강제로 또 더 팔고 예, 그래서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해법이 그렇게 뾰족하게 저게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 그렇죠. 상패가 이제 안 네. 되니까 예,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뭔가 이 뭐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자, 이제 끝으로 대표님 아까 이제 이 반도체 급락, 주가 급락은 이제 분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자, 지금 뭐 그 추가로 좀 더 투자자들 대응 전략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네. 큰 시장에서 네. 반도체만 바라보다가 이거 반도체만 봐서는 안 되겠다 또 이런 자각들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순환매 누구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냥 반도체와 포트폴리오를 조금 넓혀야 되는 건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조언을. 저는 뭐 그 계속적으로 바벨 전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 플러스 해가지고 현금을 한 20-30%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 전략 그러면 뭐 한 20-30%를 100에서 뺀다고 하면은 뭐 70에서 80%는 주식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인데 50%는 주식 이제 성장주 쪽을 가지고 간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IT 관련되는 AI 관련되는 이쪽을 이제 한 50%를 넣어야 된다라는 건데 거기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얻어 맞은 거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오늘도 보면은 이제 KB 금융이 됐든 이제 금융 지주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조금 이제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예. 폭락장에서도 이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있고 또 이번 달 말에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된다고 보면은 저 PBR 특히 이제 0.8배 이하의 저 PBR들 그동안 이제 주가 누르게 알게 모르게 이제 관여돼 있던 회사들의 주가가 저 밑에 있을 수가 없을 거다.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저 PBR들도 종목 수가 꽤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바벨 전략이라고 하면은 한쪽에 성장주, 네. 한쪽에 가치주. 가치주는 아까 말씀드린 뭐 금융주주도 좋고 증권주도 좋고 그렇게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해당 사항이 있는 그런 것도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치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좀 몇 개를 저는 꼽아주실 뭐 수 있나요? 뭐 예를 지금 들면. 앞에 서 있는 게 KB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이제 금융지주들 금융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레버리지 ETF잖아요. 예. 그 누가 팔았습니까? 결국은 증권사들이 팔았죠. 예. 증권사들이 지금은 욕을 먹고 있지만 돈 버는 거는 증권사들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돈 버는 회사를 사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저 PBR주 아까 이제 돈은 현금은 많은데 이제 계속 저 PBR주 있는 이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오래된 이름들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찾아오시면 검색하면 이제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장기적으로 이제 이슈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언론사나 이런 데서 계속 비판 기사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기사 뭐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데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저절로. 네. 그런 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뉴스는 돈이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돈 되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